흔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중 약 40%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해하고,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 점점 피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자식들 스스로가 진심으로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늙어서도 자식들이 먼저 찾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첫 번째 특징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숙 씨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12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끝까지 아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면서 승진도 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니까요.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걱정을 너무 드러내면 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죠.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라고 말해 주었어요. 김 씨는 더 나아가 아들의 사업 계획을 경청하고 관련 정보들을 함께 찾아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IT 교육 관련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저도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공부했어요. 물론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아들과 대화할 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더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실제로 김 씨의 아들은 주 23회 정도 부모님 댁을 방문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제 선택을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다행이지만 만약 실패했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절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이처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는 자녀들이 더욱 부모님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의 선택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질 때 자녀들은 더욱 부모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존중과 신뢰의 태도를 실제로 가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선택에 대해 비판보다는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뭐니? 혹은 내가 이 선택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와 같은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정보 수집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김미숙 씨가 아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해 공부했던 사례처럼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주제를 넓히고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만을 강조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든
우리의 소중한 자녀야 라는 따뜻한 메시지는 자녀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부모 스스로도 자녀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열린 자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더욱 평등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배운다니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저도 더 젊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김 씨의 이러한 고백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실패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두 번째 특징은 자녀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숙 씨의 사례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결혼한 딸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적절한 거리 두기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키는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딸의 집에 미리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독립된 가정이니까요. 또 매일 전화하는 것도 자제합니다. 대신 딸이 연락하면 언제든 시간을 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 원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예전처럼 일상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리 두기 원칙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 씨는 명절에도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사위 부모님 댁도 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와주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딸과 사위가 부담 없이 부모님 댁을 찾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제 생활을 존중해 주시니까 저도 더 편하게 찾아뵐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자주 집에 오시거나 일상에 많이 간섭하셔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달라요. 그래서 주말마다 찾아뵙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러한 사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절한 경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딸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키울 때와는 다른 점이 많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딸의 방식을 믿고 존중하려고 해요. 대신 딸이 조언을 구할 때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죠. 이처럼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제공하는 방식은 딸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태도는 더 깊은 신뢰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의 딸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과 상의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제 삶을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져요. 제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아도 비판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거든요.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조언이나 도움을 제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딸이 먼저 요청할 때만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박 씨는 딸과 나눈 대화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딸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를 방문할 때 특정 규칙이나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방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 씨는 명절에도 꼭 와야 한다는 압박을 주지 않고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박정숙 씨의 사례는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세 번째 특징은 비판과 잔소리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와 걱정을 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때로 과도한 훈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잔소리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점점 더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영호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산의 이영호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에게 늘 훈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늘 교훈을 주고 피드백을 주던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교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학생들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진다고 하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식으로 말했죠. 딸이 퇴사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라고 비난했죠. 이영호 씨는 자녀들에게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의 방식이 오히려 자녀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자꾸 반대하고 잔소리를 했어요. 전통적인 결혼식을 고수하길 바랐죠. 결국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내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요. 그 사건 이후 이 씨는 비판과 잔소리를 줄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에서 나오려는 말을 꾹 참아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편해졌어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이 씨는 그 이후 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비판을 자제하고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판보다는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 선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러한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주말마다 자녀들이 찾아와요. 특히 작은 딸이 크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전화도 잘 안 받던 아이가 이제는 퇴근길에 들러서 차 한잔 하고 가는 일이 잦아졌죠.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영우 씨의 작은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신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하면 늘 비판부터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 덕분에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져요. 요즘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기 전에 비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한 변화는 자녀들에게 있어 큰 기쁨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선택에 대해 비판보다는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영우 씨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 씨는 이제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간섭이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가 관계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네 번째 특징은 긍정적이고 즐거운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화의 분위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은주 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두 자녀와 정기적으로 저녁 식사 약속을 가지고 있는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늘 즐거워요.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3가지 원칙을 지켜요. 그 3가지 원칙을 통해 최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유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올 때마다 불평불만이나 건강 걱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점이에요. 아무리 걱정이 많고 불안한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대신 그들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걱정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각자의 일상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누는데 집중해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각자의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에 재미있는 일이나 소소한 기쁜 일들을 공유하는 게 큰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직장에서 웃었던 에피소드나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훨씬 더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돼요. 셋째, 자녀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었든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듣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적절한 시점에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최 씨는 특히 자녀들의 직장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마치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일처럼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큰 아들이 영업직인데 실적을 못 채워서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고객을 찾아다니는지 잘 알아. 지금은 힘들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엄마는 내가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응원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가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작은 딸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최 씨는 늘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내가 만드는 디자인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멋져. 이번 프로젝트도 분명 내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라고 말하며 자녀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응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직업적 열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 덕분에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큰 아들은 어머니와의 만남이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어머니께서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저는 엄마와의 대화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고민이 있을 때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기분이 들어요. 비록 엄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돼요. 작은 딸 역시 엄마와의 대화가 힐링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를 만나면 위로가 돼요. 엄마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시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엄마는 제게 그저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최 씨처럼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부모는 자녀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돌아와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부모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 긍정적인 대화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5번째 특징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단지 부모님이 자신을 잘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의 강영미 씨는 은퇴 후에도 매우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다닙니다. 이러한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강 씨는 운동뿐만 아니라 동네 문화센터에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작은 연주회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삶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첼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죠.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연습을 못하면 허전할 정도예요. 강 씨의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삶에 활력을 주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시작한 첼로는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주었고,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취미 생활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딸은 엄마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우울해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저보다 더 활기차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즐거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 모습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도 주말마다 엄마의 첼로 연주를 들으러 가는 게 즐거워요. 엄마가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져요. 실제로 저도 엄마 영향을 받아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취미를 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의 활기찬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이는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강 씨는 건강관리에도 특별한 신경을 씁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해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죠. 오히려 제가 자녀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해요. 주말에 오면 직접 담근 효소도 주고 건강식도 만들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오히려 자신이 자녀들에게 건강을 챙기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며 서로의 삶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 씨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운동과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6번째 특징은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울산의 홍성철 씨는 은퇴 후에도 철저한 재무 관리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며 꾸준히 노후를 준비해온 홍 씨는 현재도 분명한 재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매달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했어요. 욕심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관리했죠. 덕분에 지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홍 씨는 특히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홍 씨는 투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계획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매년 재무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재무 관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계획이 필요해요. 매년 내 재무 상태를 돌아보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나은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 씨는 생활비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엑셀로 정리해 놓고 예비비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예비비를 따로 마련해 놓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고 있어요.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러한 준비가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제적 자립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 씨의 큰 아들은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계셔서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부모님 얼굴 뵈러 가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희를 더 챙기시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신 덕분에 자녀로서 경제적 지원을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작은 딸 역시 부모님의 경제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이제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삶을 보며 재정적 독립이 단지 노후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 씨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찾는 부모의 7번째 특징은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단순히 전화나 면담을 넘어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원의 장미숙 씨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자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자녀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을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주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도 어려웠어요. 글을 쓰는 것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도 다 낯설었죠. 하지만 자녀들이 보내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죠. 이제는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큰딸이 회사 점심 메뉴를 올리면 댓글도 달아주고 아들이 여행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도 눌러줘요. 이렇게 자녀들의 일상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 씨는 더 나아가 유튜브를 통해 자녀들의 관심사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자녀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을 따라가며 그들의 취향이나 유행을 파악하고 자녀들과의 대화 주제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유튜브로 보면서 공부해요. 처음엔 그저 따라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주 얘기하는 콘텐츠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하는 말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대화 주제도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먼저 새로 뜨는 맛집을 추천해 줬더니 자녀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러한 소통 방식은 단지 정보의 교환을 넘어서 감정적인 교감을 증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 씨의 큰딸은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오히려 저보다 더 트렌디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퇴근 후에 영상통화로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장 씨의 작은 아들도 엄마의 변화가 놀랍다고 말합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에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해 주시는 분이 엄마예요. 덕분에 더 자주 근황을 공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어요. 주말에 뵙지 못할 때도 영상통화로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멀어졌다고 느낀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통을 더 많이 하다 보니 그 격차가 없어졌어요. 장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소통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배우고 자주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주 물어보고 함께 써보려고 해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사서 운동 기록도 하고 자녀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재미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처럼 현대적인 소통 방식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겪고 있는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나 소셜 미디어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자녀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결국 장미숙 씨처럼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게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특징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존중입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과 생활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